40년 전, 저는 젊은 내과 전문의로서 치유와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의학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오래전에 은퇴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어나 환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나은 건강으로 이끌어줍니다. 새벽부터 해칠녘까지 이어지는 긴 하루이지만 저는 일하는 리듬 속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주말이면 흰 코트를 벗어던지고 등산화를 신고 시골길을 거닐거나 작은 허브 정원을 가꾸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믿기지 않는 목소리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활력을 유지하는지 묻습니다.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건강은 우연히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일상적인 습관으로 엮어낸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이러한 습관들 중에서도 간단하면서도 변화를 가져오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이것은 생각 없이 아침 루틴에 넣어 먹는 비타민C도 아니고 감기가 올 때 가끔씩 복용하는 보충제도 아닙니다. 비타민C는 제대로 활용하면 암,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소리 없이 찾아오는 노화와 같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건강 문제들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이 영양소가 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격했고, 예방의학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비타민C의 힘을 발견했는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C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비타민C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비타민C 여정은 1990년대 초, 40대 후반의 나이에 지속적인 피로에 시달리던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의사로서 저는 오랜 근무 시간과 스트레스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잦은 감기와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갈감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균형 잡힌 식단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보충제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열린 한 학회에서 막 돌아온 동료가 비타민C의 약동학, 즉 체내에서 이동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루 한 번 복용하면 아무리 많은 양을 복용하더라도 대부분 낭비되어 몇 시간 만에 소변으로 배출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복용량을 줄이고 간격을 두고 복용하기 시작했고 몇 주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에너지가 솟구치고 감기가 사라졌으며 잃었다고 생각했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비타민C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회복력의 초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지식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을 제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제 병원에서는 수많은 환자들이 비타민C 사용 방식을 제고하여 건강을 개선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만성 피로를 극복한 68세 은퇴자부터 기억력 감퇴를 막은 79세 할머니까지 이러한 사례들은 예외가 아니라 보편적인 진실의 증거입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적용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해받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매일 비타민C를 섭취하지만 대부분은 오래되거나 효과 없는 습관을 따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 건강을 위한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오염 물질이 가득한 공기를 마시고 산업농업으로 영양소가 고갈된 음식을 섭취하며 조상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스트레스를 견뎌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 세포를 공격하고 DNA를 손상시키며 암이나 치매와 같은 질병의 근원이 되는 불안정한 분자인 활성산소를 생성합니다. 2023년 환경건강 전망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도시 대기 오염만으로도 1세기 전에 비해 산화 스트레스가 30%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우리 음식의 영양소 함량은 급감했습니다. 2020년 농업 및 식품화학 저널 오브 에그리컬처럴 앤드 푸드 케미스트리에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토양 오염과 장기간의 보관으로 인해
오늘날 사과는 50년 전에 재배된 사과보다 비타민C 함량이 최대 40% 감소했습니다. 비타민C는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주요 방어막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기능부터 콜라겐 생성까지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비타민C가 수용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체내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섭취한 비타민C의 대부분은 서너 시간 안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아침에 1000mg 정제 하나를 먹는 것은 마치 새는 양동이를 채우는 것과 같아 정오가 되면 다시 비워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복에 복용하여 위장 불편을 겪거나 혈중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단일 복용량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거나 아예 복용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 병원을 방문한 72세 환자 최현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수년간 비타민C를 복용해왔습니다. 항상 아침마다 1000mg 정제 하나를 복용했지만 잦은 감기와 끊임없는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녀는 좌절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에 대해 물었을 때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1회 복용량이 너무 적고 복용 빈도도 너무 낮았으며 공복에 복용했기 때문에 가벼운 메스꺼움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접근법 2000mg을 제안했습니다. MG를 하루 3번, 식사 중 물에 섞어 복용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녀는 기력을 되찾았고 감기 없이 겨울을 보냈습니다.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아요.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의 과학적 근거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1000mg 복용량을 200mg씩 5회에 나누어 복용했을 때 흡수율이 20%에서 70%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2년 눌리언츠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음식과 함께 비타민C를 섭취했을 때 위장관 부작용이 65% 감소하고 흡수율은 18%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제가 진료에서 관찰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식사와 함께 자주, 적당한 용량을 섭취하면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효과는 정확히 무엇이며 비타민C는 어떻게 마법처럼 작용할까요? 비타민C의 가장 심오한 효과 중 하나는 암 예방에 대한 역할입니다. 활성산소는 일시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C는 암으로 이어지는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2022년 보고서는 산화 스트레스와 위암, 대장암, 유방암을 포함한 12가지 이상의 암 유형을 연관시켰습니다. 비타민C는 DNA에 손상을 입히기 전에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2020년 암 예방 연구, 캔서 프리벤션 리서치에 발표된 한국 서울대학교의 획기적인 연구는 2만 5천 명의 성인을 12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비타민C 섭취량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위암 위험이 22%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비타민C가 억제하는 발암 물질인 니트로사민이 함유된 가공육을 섭취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비타민C는 또한 면역체계의 암 퇴치 능력을 강화합니다. 비정상 세포를 찾아내기 위해 신체를 감시하는 자연살해 세포는 비타민C에 의존하여 효과적으로 기능합니다. 면역학 저널 오브 이면 알러지에 2023년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자연살해 세포의 전암성 세포를 표적으로 삼아 파괴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70세의 전 흡연자 김태훈 씨는 이러한 증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전암성 용종이 발견된 후 저는 매일 6000mg의 비타민C를 3회로 나누어 처방했습니다. 1년 후 추적 검사에서 새로운 용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총알을 피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타민C는 암뿐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에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뇌는 산화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하여 전체 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산소의 20%를 소비합니다. 이로 인해 뇌는 활성산소 손상의 온상이 되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비타민C는 다른 조직보다 뇌에 최대 15배 높은 농도로 농축되어 있으며 이는 킹스 칼리지 런던의 2021년 연구에서 강조되었습니다. 비타민C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막는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을 억제합니다. 2020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한 연구에서는 3,500명의 노인을 1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혈중 비타민C 수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2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C는 또한 기분과 기억력에 중요한 세로토닌과 아세틸콜린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을 돕습니다. 80세 환자인 박수진 씨는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열쇠를 잘못 두는 것에 대해 걱정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루 3번 2000mg을 복용한 후 6개월 만에 기억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더 맑아진 것 같아요. 그녀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비타민C의 효능은 전반적인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를 유연하게 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하며 관절을 탄력 있게 유지합니다. 또한 심장병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염증을 줄여줍니다. 2023년 유럽 심장저널, 유러피언 하우트 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 따르면 비타민C 섭취량이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1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피 기능에 미치는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5세 회계사 이민수 씨는 오후에 무기력증이 심해져 매일 낮잠을 자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분할 복용을 한 후 그는 지속적인 에너지가 유지되었고 저녁 산책도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타민C가 부족한지 몰랐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효과를 얻으려면 비타민C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핵심은 하루 종일 안정적인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총 6000mg을 식사 중 2000mg씩 3번 나누어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지속적인 항산화 보호 효과를 제공하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물에 타서 분말 형태로 된 비타민C는 흡수가 빠르고 위에 부담이 적어 이상적입니다. 정제는 여행 시 편리한 대안이지만 생체 이용률이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리포좀 형태는 효과적이지만 가격이 비싸고 비타민C가 유익한 박테리아를 지원하는 장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복용량만큼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식사 후 5분 안에 비타민C를 섭취하면 음식의 산도를 완충하여 위장장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나시 대학교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식사 중 복용하면 위장장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식에 비해 설사가 70% 감소합니다. 고용량 복용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하루 3번 1000mg으로 시작하여 매주 500mg씩 증량하세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섭취하면 몸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며 너무 빨리 증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설사와 같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7세 교사인 장혜린 씨는 이 사실을 어렵게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2000mg으로 시작했지만 묽은 변을 경험했습니다. 500mg으로 감량하고 천천히 증량한 후 6000mg까지 문제없이 섭취했습니다. 6개월 후 통증이 줄어들고 가벼운 부상도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습관을 유지하려면 부엌 조리대에 비타민C 파우더 한 병을 놓아두거나 미리 계량된 제품을 휴대하세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신장 결석의 이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일 2에서 3리터의 물과 함께 섭취하세요. 신장 결석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흔히 있는 오해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고용량 비타민C가 일부 결석의 성분인 옥살산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2021년 하버드 대학에서 5만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특히 충분한 수분 섭취와 관련성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그네슘을 매일 400에서 500mg 섭취하면 옥살산 결정화를 억제하여 이러한 위험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철분 보충제 섭취 후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는 것도 예방책입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촉진하여 혈색소 침착증 환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액희석제나 항암 화학요법과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비타민C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C의 장점은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치료나 제한적인 식단과 달리 비타민C는 저렴하고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등 그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저는 끊임없이 기진맥진했던 74세 오진우 씨와 같은 환자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복용법을 적용한 후 그는 새로운 체력을 얻었다고 말했고 심지어 그림 그리기까지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거죠.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제가 과학과 실제 결과를 연결하는 통찰력을 공유하며 계속해서 실천하는 이유입니다. 비타민C는 더 광범위한 건강 전략의 일부로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베리류, 감귤류, 잎채소와 같이 항산화 성분을 보완하는 다채로운 농산물이 풍부한 식단과 함께 섭취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심지어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비타민C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2023년 알츠하이머병 저널 오브 알츠하이머즈 디지즈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연어나 호두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를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인지 기능이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십자 말풀이를 푸는 것과 같은 정신적 자극은 뇌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하는 한국에서는 평균 수명이 84세를 넘었지만 건강하게 지낸 시간, 즉 건강 수명은 평균 66세에 불과합니다. 이 차이는 질병과 허약함으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을 의미하며 저는 제 삶을 통해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는 데 헌신해왔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염증, 면역 기능 장애를 극복하는 비타민C는 이러한 차이를 메우는 열쇠입니다. 비타민C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올바른 습관을 들이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의 토대가 됩니다. 제 이야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50세의 저는 번아웃 직전이었고 일의 무게에 짓눌려 건강이 흔들렸습니다. 비타민C와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마음 챙김 습관이 제게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나이가 활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저는 80대와 90대 환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권영숙 씨처럼 말입니다. 87세에 비타민C를 복용하기 시작한 권영숙 씨는 몇 년 만에 다시 활력을 되찾아 손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비타민C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역할을 탐구하고 있으며 2023년 사이코파머칼러지에 발표된 임상시험에서는 비타민C가 의배 생성을 촉진하여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다른 연구들은 유전적 특성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는 개인 맞춤 의학에서의 잠재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증거가 명확합니다. 경구 비타민C를 분할 복용하는 것은 건강을 증진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비타민C 복용 방식을 평가해 보세요. 아침에 한 번만 복용하거나 아예 건너뛰고 있다면 새로운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3번, 식사 중 1000mg으로 시작하여 점차 2000mg까지 늘려가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물에 가루 한 스푼, 가방에 알약 하나를 넣어 드세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에너지가 더 많아지고, 감기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이 글을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공유하세요. 건강은 전염성이 있고,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효과를 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90세의 이 여정을 시작한 한 환자가 생각납니다. 95세에도 그는 여전히 마을을 자전거로 달리며 웃음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요. 미래의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식탁에 비타민C 한 병을 놓고 시작을 알리세요. 더 건강하고 활기찬 당신을 위해. 건강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며 모든 발걸음이 중요합니다.